0199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하나 떴습니다. 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차례를 안 지내겠다 하는 응답자가 43%나 나왔습니다. 아, 지내지 않겠다. 의지네요. 예. 네. 뭐 제 주변에도 보면 여행 가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 43%라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절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예. 드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또,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했죠. 네. 제사하면 족보, 양반 뭐 이런 단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제사는 뭐 다 지냈지만 양반들에겐 특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요즘도 뭐 문중에서 치르는 제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뭐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맞아요. 양반을 보면요. 양반은 혈통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단. 예. 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가 있잖아요. 네. 이 권씨 족보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보면요. 다른 성씨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목적이 뭐냐면 권씨와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의 가문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씨와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의 가문을 예. 정리를 해놨다고요? 그렇다면 뭐 서로 양반임을 확인해주는 이럴테면 그런 기능이 있는 족보였던 거네요? 예,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4대 안에 과거 급제서를 내야 양반주의가 유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반은 어떻게 보면 혈통보다는 다분히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또 인맥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군대 가는 문제도 걸려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은 뭐 또 족보나 제사 같은 그런 행사로 사회적인 지위 또 혹은 자격을 논하는 사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사가 위축되는 이유가 조금 짐작이 가기도 해요. 예. 근데 저는 제사 자체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저는 좀 정없이 느껴집니다. 원래 제사는 4대까지 지내거든요.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불천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계, 이양 이런 분들처럼 정말 유명한 조상은 몇 대가 흘러가도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업적을 못 남긴 조상들은 대접을 못 받는 셈이죠. 그렇군요. 좀 서럽네요. 평범하게 살다간 조상들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섭섭하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척 섭섭하겠죠. 네. 이 또 하나는 조상 숭배라는 측면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정신적인 억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시작이잖아요. 네. 중국이 가진 역사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역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할 뿐 역사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현재를 발전시키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네. 근데 그 뿌리가 조상 숭배입니다. 역사와 조상 모두 숭배하고 모방하고 흉내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계승과 그 발전이 아니라 그냥 답습에 머물 위험이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서구는 끊임없이 역사를 탐구했습니다. 네. 역사를 파헤치고 진위를 따지고 교훈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중국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화 사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뿌리 깊은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뭐 솔직히 허구한 날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서구에서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런 느낌이 좀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가는 서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숭배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근거를 하나 제가 찾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예. 우리는 조상을 무작정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듣고 보니 또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네. 다시 좀 기사로 돌아가서요. 한 가지 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례 폐지 결정을 내리는 주역들이 여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여성의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보면 조선 초마에도 여성이 제사를 주재하고 유산도 아들, 딸 구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100년쯤 지난 뒤부터 맏아들, 문중 중심 이런 관념이 심화됐습니다. 네. 이 시기에
한국적 유교가 쇠하고 중국 유교가 득세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남성 중심 문화도 그때부터 강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 초만에도 그랬었는데 임진 외란 네. 이후에 또 달라진 거 보면 같은 조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시대마다 또 격렬한 변화가 있었구나 싶어요. 네, 큰 변화들이 있었죠. 네. 몽테스키웨라는 학자가 법의 정신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언급도 했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여성의 결혼 연령이 늦을수록 여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럴 수 우리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과거와 비교해 여성의 결혼 시기가 뒤로 많이 밀렸고 네. 또 아는 것도 많아졌고 사회 활동도 남성 못지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도 뭐 활동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많고 아직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과거와는 또 비교할 수 없네요. 예, 조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한마디로 고려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초만 해도 고려의 문화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어머니 가문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태종 임금은 자신의 처가와 사돈 가문을 억눌렀잖아요. 네. 예를 들어 태종의 두 처남과 세종의 장인어른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던데요. 예, 그 권력의 안정이 그 분석이 맞습니다.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외가 혹은 처가 힘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왕권의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을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시대로 좀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저는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하나 들면요. 네. 문종 임금 있잖아요. 세종의 아들이죠. 네. 문종의 두 번째 아내가 봉씨였는데요. 네. 세종의 며느리였습니다. 좀 이 사람과 관련해서 조금 회개한 일도 있었는데 네. 이 무엇보다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 임금이 다 알려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세자가 한번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가 그를 총애한다면 오냐오냐 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칼이라도 들었을 것 같다 이런 말로 들리죠.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임금인데도 이 강한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의 할아버지가 기황후의 조카입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 근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저 시대에는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리아잖아요. 네. 정말 고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또 듣고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차례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선 후기의 전통을 꼭 우리 전통의 모든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추석에서 차에서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검색했더니 네.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그 가족이 다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네. 아유, 어쩜 이렇게 또 적절하게 잘 선곡을 해오셨는지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임영웅의 목소리로 모래알갱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영웅입니다. 모래알갱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